고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준왕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내려가 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고 이 전설의 바탕을 두어서 조선을 중흥시키는 것이 한이다. 이런 또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대한, 큰 한이라는 뜻의 대한. 네. 그리고 황제가 되었으니 이제는 왕국이 아니고 제국이 되는 거죠.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올린 장소가 원구단입니다. 저 자리에 남별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청나라 사신이 서울에 왔을 때 머무는 곳이 바로 남별궁이었어요. 청나라 사신이 머물던 그 자리에 네. 그걸 허물고 원구단을 만들고 이제 황제 즉위를 선포한 거죠. 아, 상징성이 있네요. 굉장히 네, 의미가 그러니까 이 있군요. 장소부터 상당한 상징성이 있고 중국으로부터 확실하게 독립한다. 내내 속방에서의 자주를 부르짖더니 드디어 속방이라는 꼬리표를 뗐습니다. 속이 빵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이 있네요, 지금. 이윤석 씨 개인이 속이 뻥 뚫린 게 아니라, 네. 그죠? 조선 500년의 채증이 한꺼번에 딱 그렇죠, 그렇죠. 네. 조선은 정말 오랫동안 청과 조공책봉 질서 아래 있었죠. 이것을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세계 모든 나라와 대등한 독립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만국공법의 새로운 국제질서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선택을 이때 한 거죠. 지금 뭐 만국 공법 얘기가 요 시기에 좀 많이 나오던데 이게 뭐 국제법 같은 거예요? 요즘 얘기하는 국제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과 이제 평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에 있는 하나의 주권 국가, 자주 독립 국가로서 조선이 이제 인정받고자 한다. 그런 표현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국 공법이라는 일종의 국제법에 편입이 된다는 것은 대한제국이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그 생존 전략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고종의 황제 즉위일이 청으로부터의 독립기념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네. 저렇게 아주 성대하게 건물도 잘 지어놓고 저기서 했다는 게 지금 저기 안 남아 있는 거죠? 네, 지금 원구단은 안 남아 있고 네. 황궁은 황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한일 병합 후 1913년에 일본이 원구단을 허뭅니다. 허물어버리게 되고 현재 우리가 거기를 조선호텔 자리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조선호텔의 전신인 총독부 직영이었던 조선철도 호텔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를 모셨던 황궁우 그리고 이제 고종 즉위 40주년을 이제 기념하는 석고 그리고 세 개의 아치가 있는 석조 대문만 남아 있어요. 지금 가보면 이렇게 빌딩 숲 사이에 일부 건물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호텔 앞에서 네. 야, 호텔 앞에 되게 이렇게 잘 꾸며놨네 이러면서 정원이죠, 호텔을 부속물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가지 않고서는 잘 몰라요. 지금 조선호텔 자리는 네. 서울시청과 명동 사이에 있는 대표 변화가거든요. 아, 그런 곳에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유물이 있다는 사실을 늘 잊고 사는데 네. 지금부터라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신들의 숙박 시설이었다가 다시 이제 황제 즉위식을 했던 곳이었다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지금 호텔 자리 이 자리도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곳이네요, 그죠? 네. 자,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우리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 뭐 제국을 선포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너희들 독립국가구나 인정을 해주나요? 그렇죠, 그렇죠. 해줘요? 아니 정말 네. 해줄까? 해줄까? 웬일인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고종이 또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종이 아간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있을 때부터 이미 이제 경운궁의 중건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897년 2월에 경운궁으로 환공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대한제국의 황궁으로서 그러니까 경운궁을 황궁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